나보고 지금 이걸 다시 재건축한다고 또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대출 받으라고 그런다. 그럼 70살에 대출을 받으면 난 어떻게 갚느냐. 팔고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재건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 다 반대합니다. 반대하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일기 신도시 지역 일산 3번 평촌 분당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도지구 되는데 어떻게 되지 이거 앞으로? 재건축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신도시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김인만이 얘기하는 과연 이거 어떻게 될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획 차질은 불가피하다. 근데 애시당초 계획 자체가 말도 안 됐어. 그렇지, 이거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 입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돼. 너무 빠르지.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2027년에 착공 들어가려면 지금 이주해야 돼요. 그렇죠. 야 지금 집 나가. 멸실해야 되니까 부셔야 되니까 다 나가. 아니 갑자기 어디로 이사 가? 어디로 이사 가고 사업 시행 계획도 안 하고 추가 분담금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조합 설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사 나가라고? 불가능하잖아요. 만 세대 정도 되면 이사 나가는데 2, 3년 걸리거든요. 헬리어시티도 그렇고 둔촌주공도 그렇고. 이사 나가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 10년에서 15년은 걸리는데 이걸 목표 자체가 애시당초 불가능한데 이제는 더 불가능해졌다. 왜? 추진 동력이 상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탄핵이 되냐 안 되냐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지만 정치적인 심판은 받았다 이미. 사실 이빨 다 빠졌잖아요. 제가 공무원이라도 우리 경험했잖아요. 뭐 탈원전 했는데 정권 바뀌니까 조사 들어왔잖아요. 그럼 지금 무리하게 윤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다른 얘기하면 너 왜 그거 했냐? 제가요? 시켜서요?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중동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정중동이. 그래서 모든 게 올스톱입니다.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무산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진은 되는데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몇 년도였죠? 그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이제 경선에 붙었잖아요. 두 분의 공약 사항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었어요. 서로 해야 되고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있잖아요. 서리풀 뭐 풀어서 5만 가구 공부. 그거는 저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생각에 따라서 야 그린벨트를 왜 풀어? 어차피 그거 풀었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기 대통령 또 국토부 장관 생각에 따라서 그린벨트는 저는 무산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야 다른데 해 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일기 신도시는요 무산시킬 수 있겠습니까? 못 시키죠. 어차피 해야 되는 지금 재건축 시장인데. 정치인은 표가 중요한데 일기 신도시가 30만 가구로 따지면 3인 가구만 해도 100만 표가 달렸는데 폐지한다고요? 100만 표를 포기하고 굳이 그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얻을 게 뭐죠? 우리 세종시 경험했잖아요. 일기 신도시는 추진된다. 근데 방식은 저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 자체가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중동이다. 가만히 정중동이다. 근데 일기 신도시는 추진이 된다. 그리고 어차피 15년, 20년이 걸려요.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추진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도지구 선정이 되고 나서 여기 아파트 값이 지금 뭐 2억, 3억이 뛰었다 그래요. 일부 지역은 그렇죠. 호가가 뛴 거죠. 호가가 뛰지 거래는 안 됩니다. 분당에서 저희에게 이메일이 엄청나게 그래요? 오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분은 분담금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16억이래요. 거래가가. 16억, 17억 가죠. 그런데 분담금이 한 12억 나온다고 예상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분담금이 12억? 분담금과 부담금. 다 해서 초과이관수까지 해서. 그러니까 다 하면 12억이 나온다 이거. 그러면 다 짓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28억, 30억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열띤 토론을 한 거예요, 이분들끼리. 저보고 12억 정도가 맞는 건지를 물어보는 의견을 주셨는데 뭐가 하나 나온 게 있어야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을 이렇게 달아야죠. 지금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나와서 쑥싹 해서 지금 재건축을 해요. 말이 안 되지만 한다라고 치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12억까지는 안 나오겠죠.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부담금 빼고 초과이관수 빼고는 한 5억은 기본 나온다. 5억 추가 분담금은 저는 5억은 기본 나올 거다. 지금 조합에서는 2억 5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조합이 얘기하면 곱하기 2 하거든요. 곱하기 2 하죠. 곱하기 2 합니다. 그럼 5억은 기본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아니죠. 알라딘 마술 램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15년 후에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추가 분담금이 10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건축비 올라가잖아요. 10년, 그렇지. 15년 동안 우리 월급이 올라가는데요. 그렇지. 15년 후에는 이게 추가 분담금만 10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럼 그렇지. 초과 이관 붙으면 12억이 말이 된다. 근데 아. 지금 재건축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아니요, 그분께서 주신 메일이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요 썸네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 물가 상승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억이었어요. 그 12억이 언제 재건축하면 12억이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땅을 나왔어요. 언제 파느냐 문제인데. 근데 아무튼 지금 부수고 이사 가고 재건축해도 저는 최소 5억은 나올 것이다. 일기 신도시의 고령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도 고령화지만 사람도 고령화가 돼서 한 7순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에게 연락 온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 이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살아서 30년 넘게 여기 살았는데 나보고 지금 이걸 다시 재건축한다고 또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대출 받으라 그런다. 그럼 70살에 대출을 받으면 난 어떻게 갚느냐? 팔고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하다. 너무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재건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 다 반대합니다. 반대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피용호 TV에서 좀 다뤄달라 해서 저희가 한번 방송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선도지구 아마 올 여름이었을 거예요. 특정 단지에 가서 이제 찬조 연설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발표를 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제 동의율이 올라가잖아요. 동의율이 98%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 선도지구 동의율은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이에요. 재건축 동의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때도 실제로 나온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정비 사업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동의하셔라. 나중에 사업 진행이 되면 언제든지 반대할 수 있다. 근데 그 언제든지 반대가 아까 말씀하신 70대 이런 분들. 자,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 나이가 제가 70이라고 쳐요. 네. 이게 15년 걸리면 85이래요. 내가 85에 장수를 할지 건강이 안 좋아질지 모르는데 추가 분담금을 내고 이주를 하고 마음고생하고 뭐 총회 나가고 힘들지. 그냥 나 이렇게 살다 갈래.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들 세대에 하라고 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세가 많으신 노후화되는 곳들은 반대가 굉장히 많다.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복잡하죠. 사실 저 잠실 주공 5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는 처음에 재건축하려고 했던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아직도 이게 그리고 전 제가 그 5단지를 너무 좋아해요. 좋죠. 여러 번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도 막 그 꽃이 피고 이러잖아요. 네. 와 진짜 그 안에가 너무 좋아요. 근데 위치도 좋고. 예, 재건축을 한다는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얘기가 나오고 지금 한다고 쳐도 이것도 또 10년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터? 지금 그게 90 몇 년도부터 추진했잖아요. 거의 20몇 년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좀 까먹었는데 아무튼 오래됐습니다. 우리 잠실주공 5단지만 있는 게 이제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은마 아파트에 제가 2006년으로 기억납니다. 2006년도에 이제 한 책을 하나 샀어요. 공부 좀 해보려고 책을 샀는데 책 내용 중에 하나가 카테고리 제목이 그거예요. 은마는 달리고 싶다. 2006년도에도 달리고 싶었어. 근데 지금도 못 달려. 여적 달리고는 있는데 아무튼 속도가 안 나는 거지. 계속 제자리 달리는 거지. 아이유가 이제 환갑잔치 공연 때 예. 거기에 재개발된다고 그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그게 현실입니다. 전 그래서 이게 사실 심각한 겁니다. 뭐냐면 주택을 새로 개보수를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혜택을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기 신도시의 전체적인 재건축 연한이 오더라도 이거 다 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제일 문제는 돈이에요. 저는 네. 우리 사회생활에서 모든 문제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안 걸리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이 걸리면 정비사업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끼리 또 문제가 있어. 5억 원 정도면 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야 5억 원 또 못 내. 어떻게 그 돈이 있어 내가? 안 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예. 조합원들끼리 다툼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조합장을 하게 되면 조합장이라는 건 이제 조합의 CEO잖아요. 이권이 많아. 이권이 많으니까 가만 보니까 저 이권을 견제를 해서 내가 하면 내가 해야지. 그러면 또 싸우고. 총회 트집 잡아서 또 소송하면 기본 3년에서 5년 가거든요. 그럼 또 멈추잖아요. 멈추지. 그러니까 20년, 30년 가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시공사들,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둔천주공 보세요. 둔천주공이 용적률이 80% 5층짜리 아파트잖아요. 사업성이 엄청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되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저기 은평구 어느 그 거대 단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갔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시공사에서 조합장을 교체를 한대요. 시공사에서? 예,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뭐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트리거를 걸어놓고 그렇죠. 얘한테 불만이 있다 싶으면 또 제가 하게 만들고 그렇죠. 제가 하다가 불만이 있으면 또 얘로 바꾸고 막 이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모모 건설사 시공사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부동산 중개사들과 그분들이 모여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시공사가 갑입니다. 공사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선정해주게 되면 우리가 고급으로 짓고 뭐 다 해줄게요 하는데 공사 들어가면 시공사가 갑이에요. 계약하는 순간 끝나죠. 끝납니다. 예, 그래서 공사 지금- 중단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그럼 또 올라가잖아. 또 올라가. 그리고 물가 상승분에 대한 건축비를 올려준다는 그 트리거가 있어요, 조항이. 네. 그러면 이제 자꾸 뭐 이것저것 따지고 올라가면 돈 좀 더 주세요. 근데 막 이게 우리 못 줘요. 그러면 중단. 중단하면 결국 조합원들이 피해봐요. 그쵸. 둔촌주공도 조합원들이 지금 결국엔 대한민국의 중단해야 모든 돼요. 그 건축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보니까 뭐 지식산업센터도 다 지었는데 아유. 건축비 얼마 더 달라 그러니까 이 시행사 입장에서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주면 또 준공이 안 나고. 그런데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시공사가 사실은 슈퍼갑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행사 대표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